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전, 절망 속에 헤어진 아들과 마주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담당 주치의를 맡게 된 이도훈입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40대 중반의 의사를 본 순간 70세 맹동식 씨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의사의 눈빛은 40년 전 가슴 아프게 떠나보냈던 5살 도윤의 모습과 놀랍도록 똑같았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꿈속에서 본 듯 아련하게 다가왔죠.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70세 노인 맹동식 씨는 하얀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응급실을 거쳐 내과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죠. 고혈압과 당뇨합병증 진단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보호자란에 이름을 적을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새로운 주치의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라는 간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맹동식 씨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본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 의사였어요. 키 178cm 정도의 훤칠한 체격,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깊은 눈빛이 맹동식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40년 전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어린아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맹동식 환자분의 담당 주치의를 맡게 된 이도훈입니다. 의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마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익숙함을 안겨주었죠. 맹동식 씨는 가슴이 격렬하게 두근거려서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80에 110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맹동식 할아버지의 귓가엔 이도훈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깊어진 과거의 울림처럼 들려왔어요. 40년 전 그의 어린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어른이 되어 돌아온 듯했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숨을 겨우 내쉬며 대답하려 했지만 도저히 그 의사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은 맹동식 할아버지에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40년 전 고아원 문 앞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5살 아들 도윤의 눈동자와 같았거든요. 이도훈 의사는 맹동식 할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훈 의사는 이어 청진기를 꺼내 맹동식 할아버지의 가슴에 댔어요. 그의 손길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빠르시네요. 많이 놀라신 모양입니다. 이도훈 의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맹동식 할아버지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 도윤이 자신을 보며 짓던 바로 그 미소와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이도훈 의사는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의아한 점을 발견한 듯했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시네요. 혹시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 질문에 맹동식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으니까요. 혼자 삽니다. 이도훈 의사는 잠시 말없이 맹동식 할아버지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듯 보였죠. 홀로 지내시는군요.
그렇다면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기 어려우니까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의료적 조언을 넘어 마치 가족을 염려하는 듯한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맹동식 할아버지는 이도훈 의사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봤어요. 코의 윤곽, 입술의 곡선, 심지어 귀의 형태까지도 놀랍도록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의 패턴은 젊은 시절 맹동식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맹동식 노인은 눈앞의 이도훈 의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가 없다고요. 혹시 자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 맹동식 노인의 말을 끊듯 이도훈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맹동식 노인의 가슴을 깊이 찔러왔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는 그 말은 마치 40년 전 자신이 아들에게 했어야 할 약속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그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하고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럼 저는 다른 환자분들도 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간호사실에 말씀해 주세요. 이도훈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맹동식 노인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또다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걷는 모습조차 어린 시절 자신의 아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특히 왼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그 버릇까지도요.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맹동식 노인은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말 내 아들일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그래, 저 아이가 내 아들이야 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맹동식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저 의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훈이라는 이름, 그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눈을 감고 평생 잊으려 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40년 전 그날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겨울, 30세였던 맹동식은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시절 친구와 의기투합해 시작했던 작은 건축회사는 삽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빚더미로 변했습니다. 집, 차, 심지어 아내가 어렵게 가져온 혼수품들마저 모두 빚의 담보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냉혹한 현실은 제 기대를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야반도주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집 문턱을 넘나들며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때 저의 아내 서연은 5살 아들 도윤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고 맹동식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빚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불가능한 거액이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절망에 지쳐가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며 울부짖던 아내 서연의 얼굴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합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맹동식은 피눈물을 머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사랑하는 도윤이만이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이혼 후에도 맹동식은 도윤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내 몰래 도윤이를 만나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죠.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붕어빵을 사주고 가끔 동네 문구점에서 작은 장난감을 사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부자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아? 도윤이가 천진하게 물을 때마다 맹동식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곧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희망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잔혹한 날, 빚쟁이들이 어린 도윤이를 데리고 와서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서늘한 경고에 맹동식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5살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죠. 그날 밤 맹동식은 평생 후회할 가장 잔혹하고 처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윤이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것이었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신 곁에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 도윤이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맹동식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아이에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잊을 수 없는 19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맹동식은 어린 도윤이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 거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죠. 맹동식은 마지막으로 도윤이를 품에 꼭 안아 그 작은 온기를 영원히 기억하려 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잠깐 어디 다녀올게. 여기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맹동식은 서울 변두리의 한 보육원 앞에 도윤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빠, 빨리 와. 아이는 작은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순간 맹동식은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한 것이었죠. 보육원 앞을 떠나기 직전 그는 급하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은 널 지켜줄 수 없어 이런 선택을 한다.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라.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한다. 그 편지를 아이 옆에 놓은 채 맹동식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발짝 걷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작은 몸을 떨면서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맹동식은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차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맹동식은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내부터 시작해 하루 18시간씩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했죠.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다시 도윤이를 찾으러 가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도윤이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맹동식은 작은 건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마침내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십 년간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김영호 씨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숙제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일하며 미뤄왔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진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늦었는데 지금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과연 진우가 나를 용서해 줄까? 이 질문들이 그를 40년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고 영우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고아원과 사설탐정을 동원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혔죠. 그가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식은 아들 진우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다니. 그 소식에 영호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움과 함께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이 몰려왔죠. 병실 침대에 누워 40년 전 그날을 회상하던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담당하는 강진우 의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간신히 잠이 들었을 때도 꿈속에서 5살 진우가 나타나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 깨어나곤 했죠. 오전 8시경 아침약을 가져온 간호사가 영호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환자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영호 씨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간호사의 말 한마디가 맹동식 어르신의 심장을 다시금 요동치게 만들었죠. 오늘 이도훈 선생님이 회진 오실 텐데 얼른 말씀드려 보세요. 간호사의 그 말은 맹동식 어르신에게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도훈.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 아들 도윤일까? 아니면 그저 잔인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오전 10시 전각,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이도훈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맹동식 어르신은 온 신경을 집중해 그의 모습을 관찰했죠. 어제 스쳐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78cm 정도의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단정한 계란형 얼굴. 무엇보다 맹동식 어르신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 도윤이와 너무나도 똑같은 깊고 형형한 그 눈빛. 맹동식 어르신, 어젯밤은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맹동식 어르신은 애써 태연한 척 거짓말을 했지만 이도훈 의사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그 예리한 관찰력에 맹동식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넘어 자신을 향한 세심한 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병원이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이도훈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청진기를 꺼내 맹동식 어르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맹동식 어르신의 시선은 이도훈 의사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의 왼손 약지에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흉터. 그 찰나의 순간 맹동식 어르신의 온몸에 강렬한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전 겨우 4살이었던 아들 도윤이가 유리 조각에 다쳐 응급실에 실려갔던 비극적인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죠. 바로 왼손 약지였습니다.
당시 의사가 흉터가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생생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게 그때 그 상처일까? 맹동식 어르신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작으로 휘몰아쳤습니다. 간절한 희망과 아픈 죄책감이 뒤섞였죠. 이도훈 의사는 진료를 이어가면서도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동식 어르신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혹시 어르신, 과거에 가족과 헤어져 지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맹동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도훈 의사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죠.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가족과 떨어져 지냈냐고요? 스트레스성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입니다. 가족과의 이별이나 상실감은 만성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맹동식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도훈 의사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맹동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들과 헤어진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이도훈 의사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찰나였지만 무언가 감정적인 파동이 지나간 듯 했죠.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료적 호기심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맹동식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죠. 40년 전 일이에요. 40년 전이요? 이도훈 의사는 차트에서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함께 확신에 찬 듯한 복합적인 감정이 분명히 서려 있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이해와 묘한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40년을 함께 겪어낸 사람처럼 말이죠. 맹동식은 이도훈 의사의 반응을 보며 점점 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이렇게까지 깊이 공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도훈 의사 또한 맹동식을 향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도훈 의사 또한 맹동식을 향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맹동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던 찰나, 이도훈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을 많이 그리워하셨겠지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질문에 맹동식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리워하셨겠지요 라는 말,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죠. 아드님이 지금쯤 몇 살이 되셨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분을 찾아본 적은 없으신지요? 맹동식 씨는 더 이상 혼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생님, 혹시...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죠. 선생님, 응급 환자가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급한 환자분이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둘러 병실을 나섰죠. 홀로 남겨진 맹동식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도훈 의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 도윤일까요? 점심시간에도 맹동식 씨는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온통 머릿속은 이도훈 의사 생각뿐이었죠. 특히 그의 왼손 약지에 선명했던 그 흉터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맹동식 씨는 간호사실에 들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이도훈 선생님은 이 병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이 선생님은 작년에 부임하셨어요. 실력도 좋으시고 환자분
가족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잘 돌보신답니다. 맹동식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오후 4시. 드디어 이도훈 의사가 김 간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후 회진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공식적인 회진답게 아침보다는 훨씬 더 공적인 어조였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70세의 박철수 씨는 젊은 의사 박민준의 사소한 행동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펜을 쥐는 손 모양부터 환자 차트를 들여다보는 섬세한 습관, 심지어는 진찰실에 서 있는 자세까지도 말이죠. 놀랍게도 그 모든 몸짓들이 40년 전 5살 아들 민준이의 어릴 적 모습과 기막히게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손으로 턱을 가볍게 만지는 습관은 어린 민준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5살 아들도 무언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면 항상 같은 행동을 했었기에 박철수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녕 이런 기묘한 우연이 가능할까요? 회진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박민준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면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아까 못다한 아드님 이야기도 시간 되는 대로 이어서 나누시죠. 이 말을 들은 박철수의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의학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개인적이고도 특별한 관심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과연 다음 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진실들이 오고 가게 될까요? 그날 밤 박철수는 결국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박민준 의사와의 모든 대화, 특히 아드님 이야기도 이어서 나누시죠 라는 그 말이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젊은 의사는 왜 그토록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어 했을까요? 새벽 3시 박철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병실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딘가에서 40년 세월 동안 자신의 아들이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박민준 의사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박철수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40년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를 과연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는 지난 40년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허망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불리던 신동식은 이제 중견기업의 오너이자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에 시달렸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5살부터 45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40년을 홀로 보내게 만든 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첫 학교의 설렘, 사춘기의 방황, 대학 입학과 의대 진학, 그리고 의사가 되는 모든 과정을 그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머, 어르신, 또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약을 가져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신동식의 모습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틀 연속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상담사 선생님께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 신동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주치의가 40년 전 버린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면 분명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터였죠. 오전 9시, 신동식은 강민준 의사를 기다리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견딜 수 없었기에 오늘은 직접적으로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하기보다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강민준 의사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모습은 밤늦게까지 응급환자를 돌본 탓일 겁니다. 하지만 신동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듯 했죠.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강민준 의사가 물었지만 신동식의 얼굴만 봐도 그 답은 뻔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못 주무셨네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는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많이 지쳐 보이시던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어젯밤 응급 환자가 많아서 밤늦도록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는 원래 그런 직업이죠. 이도훈 의사는 담담하게 말하며 곧바로 맹동식의 차트를 펼쳐들었습니다. 맹동식은 이도훈 의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했어요. 피곤에 잠긴 표정, 희미한 웃음, 심지어 무심코 하품하는 모습까지 40년 전 5살 도윤이와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특히 코를 살짝 비비는 습관은 어린 도윤이의 버릇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혈압이 어제보다 더 올랐네요. 180에서 190으로 위험한 수치예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건강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 여쭤봅니다. 그냥 잠을 설쳐서 그런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맹동식이 황급히 얼버무리자 이도훈 의사는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아드님 이야기, 오늘은 마저 나눠볼까요? 드디어 그 화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맹동식의 심장이 귀청이 찢어질 듯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네. 40년 전 아드님과 헤어지셨다고 했는데 그때 도윤이가 몇 살이었나요? 5살이었습니다. 이도훈 의사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기색이었습니다. 5살이요? 그럼 지금쯤 45살 정도가 되셨겠군요. 이도훈의 정확한 계산에 맹동식은 충격으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도훈 의사는 한동안 말없이 맹동식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움일까요? 잊지 못할 원망일까요? 아니면 끈질긴 확인의 과정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드님 이름이 뭐였나요? 김정호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40년간 묻어둔 진실을 지금 이 순간 꺼내놓아야 할까요? 도준이요. 그 이름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자마자 김도준 의사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듯 그의 표정은 명확했습니다.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이 순간에 모두 응축된 것 같았죠. 김도준 의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김정호 씨는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김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던 찰나 김도준 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분들을 봐야 해서. 그는 그렇게 서둘러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4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도준 의사는 급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병실에서 김정호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김도준 의사가 바로 40년 전 헤어진 자신의 아들 도준이라는 것을요. 그 반응, 그 표정,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김정호 씨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날 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까? 아니면 아빠라고 먼저 불러야 할까? 그 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오후 3시, 김정호 씨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봤습니다. 40년 전 그 추운 겨울 고아원 앞에서 작별했던 5살 도준이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 라며 작고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제 정말 만났구나. 김정호 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40년 만의 만남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40년 세월 동안 쌓인 원망과 그리움의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 김정호 씨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도 김도준 의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그는 초조하게 시계만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평소 회진 시간은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오늘은 왜 이리 늦는 걸까요? 혹시 아침에 그 대화 때문에 피하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눕거나 앉아도 심지어 서 있어도 김정호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만약 아들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환자분 김도준 선생님께서 응급수술로 오늘 회진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뵙게 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말에 김정호 씨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어쩌면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병원 식사를 제대로 비웠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오랜만에 거울을 보며 면도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빚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밤 10시경 김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의 삶을 되짚었습니다. 아들 도준이를 보육원에 보낸 후 그는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돈을 벌어 빚을 갚고 성공해서 아들을 다시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요. 하지만 정작 성공한 후에는 아들을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그는 끊임없이 후회했죠. 아들이 10살일 때, 20살일 때, 30살일 때 언제든 찾을 수 있었는데 계속 미뤘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준비하면 하면서 말이죠. 결국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렇게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호 씨는 여느 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6시부터 그는 김도준 의사를 기다리며 불안한 밤을 지새웠죠. 간호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다며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김정호 씨는 그저 잠이 일찍 깼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사실 밤새 긴장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던 겁니다. 오전이 되자 드디어 김도준 의사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어제보다 한층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마치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김정호 씨 또한 그 미묘한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김도준 의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보다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았고 김정우 씨의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김도준 의사는 잠시 주저하더니 숨겨왔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혹시 40년 전 아드님과 헤어지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질문에 김정호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학적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으니까요. 왜 그런 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의사는 김정호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발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그의 눈빛 속에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어리진 궁금증과 깊은 그리움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정호 씨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보육원 앞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도준 의사의 눈에 크고 투명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보육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혹시 그때 아이에게 편지를 남기지 않으셨나요? 김정호 씨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제가 보냈던 그 편지 내용까지 아시는 건가요? 네, 언젠가 꼭 돌아와서 아이를 찾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철 씨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그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정확히 아시죠? 이현우 의사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내려 망설였지만 바로 그때 급하게 문을 열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급하게 찾으십니다. 이현우 의사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 씨. 지금 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후 업무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이현우 의사는 오후 6시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급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이강철 씨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강철 씨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에 있을 만남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오후 3시쯤 이강철 씨는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현우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워낙 사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한 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강철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현우 의사가 바로 40년 전 자신이 보육원 앞에 두고 온 그 아이, 현우였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후 5시가 되자마자 이강철 씨는 시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온 이 만남이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5시 50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넓은 서울 하늘 아래 아들이 홀로 감당해온
지난 세월에 가슴이 저며왔어요. 이제 곧 그 아들과 마주 앉아 덮어두었던 진심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젖었습니다. 정확히 6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강철 씨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죠. 40년 만에 진정한 재회가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이현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에 하얀 가운 대신 간결한 평상복 차림이었죠. 검은 셔츠에 회색 바지, 그리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감정과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었죠. 지극히 사적인, 운명이 얽힌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분위기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앉게. 이현우 씨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중요한 고백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압박감이 그에게서 느껴졌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이현우 씨는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고 이강철 씨는 침대 끝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궁금하다기보다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현우 씨의 입에서 직접 모든 진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가방 속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는 그의 동작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강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대체 그가 보여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현우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낡은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의 흔적은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엇인가요? 이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현우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이강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죠. 겉면에는 세월의 희미해진 글씨가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죠. 현우야, 아빠가 꼭 찾으러 갈게. 이 문구를 본 순간 이강철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40년 전 자신이 직접 쓴 글씨였으니까요. 당시의 절망적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필체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말을 잇지 못하는 이강철에게 이현우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봉투 안도 확인해 보세요. 이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직접 썼던 그 편지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은 널 지켜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이강철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뜨거운 눈물이 편지에 떨어질까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년 전 고아원 앞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절망 속에 썼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이 편지가 아직도. 이강철이 겨우 말을 잇자 이현우가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편지는 제가 18살 되던 해 보육원 원장님께 받은 겁니다. 원장님은 말하셨죠. 널 두고 간 분이 이 편지를 남겼단다.
언젠가 꼭 찾으러 온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지. 하지만 이 편지를 보면 널 정말 사랑했던 마음이 느껴준단다. 김선우 씨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동안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글이 아들의 손에 전해졌다는 사실에,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에 그는 벅차올랐습니다. 김선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으려는 찰나, 최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최준영입니다. 40년 전 보육원 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병실에는 한순간 팽팽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이 그 짧은 순간에 응축된 듯했죠. 김선우 씨는 차마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만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죠. 최준영 씨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온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준영아, 내 아들. 정말 준영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깊은 그리움을 비로소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셨는지,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고,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제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사실 아버지를 찾은 건 몇 년 전 일이에요. 몇 년 전에요? 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몇 년 전 사설 탐정을 통해 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김선우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먼저 찾고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는 사실이 말이죠. 제가 이 병원으로 온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곳으로 전근을 신청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김선우는 최준영의 진심에 또 한 번 깊이 놀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병원까지 옮겨왔다는 사실에 그는 말문이 막혔죠. 그럼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니? 40년 내내 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김선우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가족이라 여겨준다는 말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다시 널 만나게 되다니. 최준영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40년 만에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길고 긴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정체 확인 후 병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40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한 뒤 찾아온 고요함이었죠. 최준영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 앉았고 김선우는 여전히 아들이 보낸 편지를 소중히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깊은 사랑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준영아. 이제 다 말해보렴. 아빠가 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김선우는 아들이 40년간 가슴에 품어왔을 모든 회한과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제 가슴 속에 응어리진 모든 감정을 이제야 털어놓을게요. 원망이든 슬픔이든 당신께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처음엔 정말 원망했어요. 그 단어가 김선우 씨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5살. 너무 어렸지만 모든 것이 생생해요. 아버지가 잠시 다녀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셨던 그 겨울밤도요. 아들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김선우 씨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차가운 보육원 앞에서 작은 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죠. 보육원에선 다른 아이들에게는 명절이나 생일이면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나만 아무도 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그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무나 궁금했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김선우 씨는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겪었을 고독과 의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아. 처음 몇 년은 정말 굳게 믿었어요. 아버지가 편지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쓰셨으니까요. 매일같이 보육원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 고백에 김선우 씨는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에 몸서리 쳤어요. 자신은 성공을 핑계로 세월을 보낼 때 아들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막막했죠. 그러다 8살쯤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아, 아버지는 나를 버린 거구나. 영영 찾으러 오지 않을 거구나. 라고요. 김선우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을 향한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성공에만 눈이 멀어 정작 아들을 찾지 않았던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고 역겨웠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부터 원망이 시작됐어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버릴 생각이었다면 왜 낳았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민준의 처절한 고백에 철수 씨는 아들의 외로웠을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옆에서 함께 해줬어야 할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이 놓쳐버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반항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어차피 나는 버려진 아이인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삐뚤어졌죠.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어울려 방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랬구나. 내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니.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황하는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민준의 삶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민준아,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어. 가족이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굳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반드시 성공해서 나를 버린 사람에게 보여주겠어.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게 된 것이었니? 철수 씨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성공해서 아버지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에서 시작된 성공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의대에 들어가서도 저는 정말 눈물겹게 노력하며 공부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직 1등만이 목표였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가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준영의 단호했던 표정은 점차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은 놀랍도록 변해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말이죠. 신동식은 아들의 변화가 궁금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니? 최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깨달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의 이유가 있다는 걸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나빠 보여도 그들 마음속엔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아버지에게도 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셨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신동식은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 궁금증이 스멀스멀 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최준영의 눈가에는 다시금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본 적 없는 아버지를 말입니다. 신동식은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아들을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정말이세요, 아버지? 최준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신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네 생각뿐이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건강은 할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냈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40년간 각자의 가슴 속에 품어온 깊은 그리움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단 한 번도 변치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최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들과 극적인 재회를 한 아버지 이강현 씨. 하지만 아들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무엇이 남았다는 거니? 편지만으로도 충분히 놀랐는데. 최민석 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두툼하게 묶인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강현 씨는 그 내용이 궁금했어요. 이게 대체 뭐니, 아들아?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제가 모아온 자료들이에요. 나에 대한 자료라고?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네, 몇 년 전부터 아버지를 찾으면서 조사했던 모든 기록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이강현 씨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내 회사 서류에 건강 기록까지? 이걸 어떻게 다 알아냈니? 3년 전부터 사설 탐정을 통해 아버지를 찾았고 병원 네트워크로 건강도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내가 아픈 것도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니? 네, 초기 고혈압과 당뇨 증상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강현 씨의 일상 패턴을 담은 상세한 기록이었죠. 이건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데? 대체 뭘?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행복하신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몰래 아버지를 지켜본 적도 있습니다. 몰래 관찰까지 했다고? 설마 지금까지 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니? 네, 아버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작년에 몇 번 아버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몰래 모습을 뵌 적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구나. 그럼 대체 언제부터였니?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햇수로 3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찾아가서 저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아버님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냐고 따져 묻고 싶었죠. 그랬구나.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실제로 아버님을 뵙고 나니 모든 생각이 바뀌더군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궁금하구나. 그때를 떠올리면 아버님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회사에서 나오실 때 그 표정은 정말 지쳐 보였고 성공하셨다고 들었지만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모습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정말 그랬지. 겉으론 괜찮은 척 했지만 늘 너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나를 짓눌렀어. 특히 주말에 홀로 공원을 걷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 목소리마저 떨렸어요. 너무나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주변에 가족도 친구도 별로 없어 보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도 저만큼 외로웠구나.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내 아들아, 멀리서나마 내 진심을 알아봐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래서 복수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병원으로 오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우연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는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고혈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저없이 이곳으로 전근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돌보기 위해서요. 자네가 전근을 신청했다고? 믿을 수 없군. 네, 원래는 강남의 유명한 대역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근처에 사시니 혹시라도 몸이 불편해지면 분명히 이곳으로 오실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해 직장까지 옮겼다니. 말을 잃은 이강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냐? 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버지를 직접 치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석이 꺼내든 다음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건 대체 뭐지? 아버지가 입원하시면 제가 담당 주치의가 되도록 미리 준비했던 저만의 계획서입니다. 원장님께 특별히 요청해서 고혈압 환자는 제가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반전은 바로 마지막 서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실 제가 더 놀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란 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이 서류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옛 보육원의 후원자 명단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 보육원에 익명으로 후원금을 보내오셨다는 사실을요.
이강현은 그 순간 모든 오랜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숨겨진 사랑과 희생이 모두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30년간이나 아무도 모르게 보육원에 보내진 그 후원금들. 최민석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강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니? 이강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최민석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매달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분명 도윤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강현은 솟구치는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30년이란 세월 동안 멀리서나마 그를 지켜보려 했던 자신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최민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30년 내내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40년간 가슴 깊이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찾아 헤맸으며 무엇보다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대한 진실을 말이죠. 모든 비밀이 밝혀진 병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강현과 최민석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숨겨진 후원금과 멀리서의 따뜻한 관찰, 그리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엮인 40년의 사랑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졌던 모든 것이 이제야 그 빛을 발하며 드러났습니다. 이강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최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나 겁쟁이였구나.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최민석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사랑과 진실된 이해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 자랐구나. 이강현은 감격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이 아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최민석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실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강현은 아들의 말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민석은 차분히 그 시절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저는 늘 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으로 서 있겠다고 다짐했어요. 최민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이 저를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의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강현은 아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다시금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의 모든 성공이 날 생각하며 이뤄낸 거였니? 네,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 순간 최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죠.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40년 전 젊은 이강현과 5살 어린 도윤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40년 전 젊은 이강현과 5살 어린 도윤이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40년 동안 제 보물 1호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강현은 사진을 보는 순간 40년 전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도윤이 아빠 사진 찍자 하며 무릎에 덥석 안기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항상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겠다고요. 이강현의 심장은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새 사진을 찍자꾸나. 이제 다시 만났으니. 최민석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강현이 귀를 기울이자 최민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이강현은 깜짝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리가? 네, 5살 된 딸 최지아가 있어요. 손녀가 있다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강현 씨는 자신에게 손녀가 있다는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랑스러운 딸 최지아가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아이인지 들려주었죠. 이내 최민석은 휴대전화를 꺼내 딸의 사진을 이강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눈부시게 예뻤고 이강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최민석은 최지아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해왔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늘 말해줬어요. 그럼 지아는 할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니? 뭐라고 대답했어? 최민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들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이강현 씨는 다시금 북받치는 감정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 아들이 손녀에게 날 좋은 사람이라 말해주다니. 지아도 할아버지를 무척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할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얘기해줬거든요. 정말 만나고 싶어 한다고?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강현 씨는 사랑하는 손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4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민석아, 그런데 아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너는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40년 동안 너를 홀로 남겨둔 이 아빠를 말이야. 최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 마음이 진정으로 바뀐 건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후였죠. 아이를 낳고 나서 말인가?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지아를 낳아 키우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 일인지를요. 최민석은 이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조용히 풀어놓았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참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더군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아버지도 그때 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였구나, 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보니 30대에 모든 것을 잃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어린 자식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이제는 정말 마음 깊이 이해가 됩니다. 이강현은 아들의 깊은 헤아림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선택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민석은 아버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익명으로 보육원을 후원해 주셨다는 사실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변치 않는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모든 걸 헤아려줘서 이 아비를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사랑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았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포옹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됐구나. 아빠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었어. 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입니다. 지아도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잃어버렸던 40년의 시간이 기적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또 할아버지와 손녀로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다시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3개월 후 이강현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최민석의 헌신적인 치료와 무엇보다 다시 찾은 가족의 따뜻한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혈압과 당뇨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오며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놀랍게도 박철수님의 몸은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지만 담당 조치 박민주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법이라고요. 40년간 짓눌렀던 죄책감과 그리움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자 박철수님의 몸 또한 자연스레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화창한 아침, 박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죠.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아이는 바로 박민준의 5살 딸, 사랑스러운 손녀 하은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박철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손녀였지만 어린 시절 민준과 놀랍도록 닮은 모습, 특히 그 반짝이는 눈빛은 잊을 수 없었죠. 하은아, 할아버지다.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이는 망설임 없이 박철수에게 달려가 따뜻하게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선물 그렸어요. 꼬마 손이 내민 그림 속에는 아빠와 하은,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 이게 하은이, 그리고 이게 할아버지예요. 그림을 보는 박철수의 눈가에는 벅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이가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매일 할아버지 언제 와? 하고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하은이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그럼 우리 하은이랑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놀아줄게.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손녀의 포근한 온기. 박철수는 세상에 이런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주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서 지내실 계획이세요? 글쎄, 당연히 우리 집으로 가야지. 하지만 박민준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사셔야 해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을 혼자 두지 않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꽤 넓어요. 아버님 방도 아예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방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고?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준비했어요. 언젠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지하방 옆에 할아버지 방 있어요. 이강현 씨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미 자신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최민석은 또 다른 놀라운 제안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드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뭐가 남았다는 말이냐? 바로 아버님의 회사 말입니다. 제가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내 회사라니? 너는 어엿한 의사 아니었더냐? 네, 의사 일은 물론 계속 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평생 읽어오신 사업을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의료 전문성과 건설업을 결합하는 거죠. 병원이나 요양원 건설에 특화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아버님께서는 건설 전문성을 담당하시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강현 씨는 아들의 놀라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사업까지 깊이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죠. 그렇게 바쁜 네가 괜찮겠느냐? 아버님, 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버님과 함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과 함께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요. 이강현 씨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최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아도 커서 할아버지와 아까의 일을 도울 거예요. 3대가 함께하는 든든한 사업이 될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지아도 할아버지 도와줄 거예요. 이 말에 이강현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또 있을까요? 마침내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최민석과 어린 손녀 최지아, 그리고 민석의 아내까지 잃어버렸던 가족 모두가 이강현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이강현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환대에 또 한 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차에 오르기 전 이강현은 병원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만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고 그의 인생은 기적처럼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빨리 우리 집으로 가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이강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40년 전 그 절망의 순간에는 오늘 같은 행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버렸던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원하고 예쁜 손녀까지 품에 안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심지어 함께 새로운 사업까지 일궈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아버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세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단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4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살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 지아 곁에서 영원히 함께 있어 줄게. 그렇게 이강현은 40년 만에 진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말이죠. 5살에 버려졌던 아이가 45세의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버지를 구원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는 세대를 이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때로는 힘든 선택이 예상치 못한 큰 축복과 행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